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금품을 뿌렸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최근 도내 한 식당에서 청년들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1일 현금 기부 행위는 음식물 제공보다 중대한 기부 행위이기 때문에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이 고발장 접수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선관위도 함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리비를 지급했으나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해 68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내정서를 둘러싼 예비 후보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희승 위원장의 행보와 특정 후보의 연고를 두고 의혹과 비판이 이어지면서 경선판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정 후보 공천 내정서를 제기했던 김원종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사실상 양충모 후보가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희승 위원장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의혹의 중심에 선 박 위원장은 지난 주말 김영태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사실상 지원에 나섰습니다. 제가 힘들 때 사무국장을 맡아서 기꺼이 저를 또 도와줬고, 제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뽑아달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칭찬만 하고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남원에 희망이 보인다. 동의하십니까? 네. 김영태 하면 애비 후보 하면 화이팅 한번 3번 외쳐주십시오. 김영태 애비 후보! 이런 묘한 분위기 속에 민주당 남원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김영태 후보는 60평생 남원을 지켜온 정통성을 내세우며 거주 이력이 짧은 상대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마치 남원에서 살지도 않은 분들이 이제 와서 1년, 2년 돼가지고 시장 했다고 좋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남원 시민들이 뽑겠죠. 그러나 남원이란 데가 그렇게 어설프고 쉬운 데가 아닙니다. 이정린 후보도 16년간의 지역 의정활동 경험을 강조하며 선거철에만 나타나는 인사들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 때만 되면은 낙하산처럼 서울에서 내려와서 우리 남원 시민들에게 달콤한 공약으로 유혹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김원종 후보 역시 남원의 정체 원인을 권력의 시장 선택 구조로 규정하고 특정 후보 낙점서를 직접 언급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남원에 어떤 소문이 파다합니까? 특정 후보가 낙점이 되었다. 오래전부터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남원이 30년간 폭망해온 것은 시민이 뽑은 시장이 아니라 권력이 내려보낸 낙하산 때문이라고. 반면 집중적인 견제 대상이 된 양충모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공세에 맞서지 않고 본인의 행정 역량을 부각하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 양충모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오랜 동안 다져진 행정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남원으로 가져오고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불리하면 위원장 탓을 한다며 경선 중립 원칙을 거듭 강조했지만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지역 정통성과 중앙의 전문성을 내세운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 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업체 측이 자재 반입을 시도하자 주민들이 이를 막아서며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주민들은 사실상 공사 재개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업체는 단순 자재 보관이라는 입장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읍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대형 화물차 진입을 막아선 주민들과 이를 통과시키라는 관계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대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전소 건설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업체 측이 자재를 현장으로 옮기려면서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주민들은 자재 반입 자체를 공사 재개 신호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큰 트레일러들을 8대를 끌고 왔는데 내려놓겠다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건 공사가 아니다고 하지만 저희 시민들 눈에는 저게 다 공사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공사라고 안 하면 도대체 뭘 공사라고 하겠습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지금 공사 기간도 아니고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저 많은 물량들이 다 공사 부풀리기 위한 그거 아닐까요? 저희는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가 없어요. 반면 업체 측은 공사 재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완성된 자재를 미리 반입해 보관하려는 것일 뿐 현재 공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합니다. 도에서 어떤 인허가상의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시공을 절대 하지 않는다. 주민분들께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재가 들어오는 것도 공사 인장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관이나 법리적인 판단은 설치 공사가 아닌 토지를 변경하거나 조립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만든 자재를 현장에 내리는 것까지는 일부 사업의 일부로서 인정되는 범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재가 들어오는 순간 공사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민들. 발전소가 아닌 주민들이 지정한 곳에 놓아두겠다는 업체. 주민과 업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호입니다. 경찰이 승진 인사 의혹을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2024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수사받던 직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승진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부시장과 담당 부서 공무원 등 관계자 4명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순창경찰서가 도박 의혹을 받는 전 순창군 의원 A씨 등 4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6일 밤 순창군 적성면의 한 주택에서 화투를 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판돈 규모와 게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전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친구들이 하는 것을 구경만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관광산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지방행정의 혁신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를 선정해 지난 1996년 제정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15개 지방정부가 최종 선정됐고 고창군은 도내 유일한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고창군은 유네스코 7가지 보물을 품은 도시 고창 브랜드 강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 자연 자원을 체계적인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후보 5명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후보들은 정읍의 위기 진단과 해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에 분수령이 될 합동 연설회가 지난 30일 내장산 생태탐방원에서 열렸습니다. 연설회에는 민주당 소속 5명의 후보가 참석해 각자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후보들은 정읍의 현재를 두고 현직 시장인 이학수 후보와 4명의 예비 후보들 간 인식차를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김대중 예비 후보는 산업구조 재편과 도심 재구성을 통한 정읍 대전환을 공약했습니다. 도시공간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지역상권 붕괴는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내장산에 100만 명의 관광객이 와도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상가는 비어가고 구도심은 힘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내장산의 관광객 100만 명과 정읍 도심을 찾는 40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안수영 예비 후보는 문화유산이 풍부한 정읍을 관광과 결합하는 체류형 도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문화는 모든 경제와 산업, 일자리의 기본입니다. 문화가 빈약한 도시는 사람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문화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정읍의 행정 때문에 청년은 꿈을 피우지 못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도시는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최도식 예비 후보는 정읍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원자력 의료산업 유치와 지역소멸 대응 조직 신설을 강조했습니다. 예산 아껴서 나눠주는 민생지원금 안 됩니다. 벌어서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매달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읍이 이대로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살아날 것인가 그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정읍이 바뀌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상길 예비 후보는 민원 현장에서 해결 능력을 배웠다며 현장 중심 행정과 기본소득형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골목에서 민원과 각종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를 길에서 배웠습니다. 이번 경선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정읍의 4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뛰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예산 절감과 청렴도 개선 등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돈으로 볼 게 아니고 시민의 돈으로 보자. 그래서 혁신적으로 예산을 아껴서 1,546억이라는 돈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불효불급한 과정들 빼고 또 재정 안정화 기금에 정읍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2,000억을 담아놨습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지역 상권 침체를 언급하며 정읍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진단한 김대중, 안수영, 최도식, 이상길 예비 후보. 지난 4년간 시정 성과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맞선 이학수 시장. 후보들의 정책과 리더십을 한자리에서 지켜본 당원들은 향후 경선 판세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남원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합동 연설회를 개최했습니다. 4명의 예비 후보는 저마다 위기에 빠진 남원을 살릴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당심과 민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전합니다. 첫 연설자로 나선 김영태 후보. 남원 토박이로서의 진정성을 내세우며 모노레일 사업 손실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남원을 관통하는 신규 송전선로 건설 저지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억울한 컷오프 위기를 중앙당 재심으로 돌파했다며 음해와 비방 없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시장 후보로 여론조사에서 1등을 6번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
저를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 다음 여론조사에서 5% 뒤졌습니다. 굉장히 남은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있는 공약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배부를 때 빵 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어 등단한 이정린 후보. 16년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대 안착과 AI 카이스트 유치,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광활루원의 담장을 낮춰 관광객을 구도심으로 유입시키고 지리산을 치유 권역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로서의 강점을 피력했습니다. 저는 농업경인 출신, 시의원 8년, 도의원 8년, 남원의 구석구석 골목골목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원이 어려울 때 맨 앞에 가서 싸웠습니다. 남원이 기쁠 때 뒤에서 박수치며 시민과 함께했습니다. 남원 시민 여러분,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요직을 거친 김원종 후보는 중앙 부처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남원을 공공의료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1인당 연 180만 원의 기본소득과 같은 파격적인 복지 모델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선이 권력이 내려보낸 인사가 아닌 시민의 선택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행정의 전면적인 쇄신과 청렴도 회복 등도 강조했습니다. 남원이 30년간 폭망해온 것은 시민이 뽑은 시장이 아니라 권력이 내려보낸 낙하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6년 사회서비스제도, 2007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부 제가 만든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요직을 거친 양충모 후보는 준비된 경제시장임을 자처하며 산단에 5,500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등 유치와 IB 교육 벨트 구축 등을 통해 이사 오고 싶은 남원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전문가로서 남원시 살림을 안정화하고 기본소득 기반 마련 등 핵심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재정이나 예산에 관한 면밀한 진단도 없이 선심성으로 돈을 퍼주는 공허한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오랜 동안 다져진 행정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남원으로 가져오고 필요한 예산은 직접 발벗고 나서서 확보하며 앞으로 남원시장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로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뜨거운 정책 대결 뒤에서는 지역위원장의 특정 후보 내정설 등을 둘러싼 의혹 등이 제기되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연설회가 경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시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에 대한 괴문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상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상길 후보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의혹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유포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인 것처럼 떠돌고 있다며 이 사안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시민 앞에서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사자인 이학수 시장의 해명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상길 예비후보 발언 들어보시죠. 만약 저 이상길이 이 사안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확인된다면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물러나겠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떳떳하다고 시민 앞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서 지역사회에는 이학수 현 정읍시장 관련 재산 증식 의혹과 농지 취득 과정 논란, 부인 관련 법인 사업 확장 의혹 등이 담긴 문서가 유포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